건수안박이 제 예언대로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그걸 합의를 해준다는 게 조금 오점을 남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간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5월 6일인데요. 4일 남았네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김정숙 씨 대비된 운명을 한번 이제 운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될 건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화려한 장미꽃은 지고 수선화 향기가 온 나라에 그윽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은 두 사람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윤당선이 부인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사주도 이제 대비해서 이제 앞으로 한 3개월 동안에 어떻게 변할 건가 이걸 한번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뭐 이제 건수안박이 제 예언대로 통과가 된 것 같아요. 단 하나 이제 그 이준석 당대표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오점을 남길 것 같아요. 그걸 합의를 해준다는 게 뉴스에서 나온 내용은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옳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가 되니까 축배도 들고 아주 민주당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꼼수를 또 부려서 또 국무회까지 이렇게 연장을 하면서 꽝꽝꽝 그래서 거기에 의결된 사항을 보니까 또 무궁화 대훈장을 또 의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년을 살아보면서 정말 한 사람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운을 풀어보니까 이제 운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고 한 사람만 좋았지 나머지 국민들은 정말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옛날 고을 사또도 국민들을 위해서 출산율도 장려하고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편하게 장사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임대도 뭐 코로나 지금 이게 풀렸다고 해도 임대 안 나간 점포들이 수두룩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게를 접고 망하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취업은 안 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또 지금은 또 물가까지 이제 폭등이 돼서 정말 5년 동안 거기에 그것뿐이에요. 나라빚이 수천조를 늘어놓고 무궁화 대훈장을 받겠다.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민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잘 살게끔 해야 되는 대통령이어야 되는데 잘했다고 뭐 무궁화 대훈장 받는 거에 대해서는 참 속이 좀 쓰리네요. 마지막까지 또 국무회의까지 연장하면서 꽝꽝꽝 치고 진짜 못 사놓고 가는 것, 못 사질러 놓고 진짜 그만두는 것 같은 느낌이라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별로 이제 기분이 별로 안 나빴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는 미래를 아니까. 이제 요 시기가 예를 들어서 그 문 대통령은 쉽게 말해서 물로 태어나서 나무가 되게 많은 사주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땅이 들어올 때가 이 나무를 심을 수 있으니까 운이 되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번 달이 4월 양력으로 4월 23일부터 어제까지 진토가 들어왔었어요. 이 토가 들어오니까 달에서 이 땅에 해당하는 10% 기운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민주당 강경파 철험인가요? 뭐 처음인가? 그 사람들 제가 김용민 사주 거로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상관들은 한번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꼭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져서 검수안박이 통과될 거라 했는데 방송한 그날 오후에 권성동 좀 하루 늦게 했으면 제 방송을 봤으면 안 했을 텐데 그 합의를 하는 바람에 오점을 좀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다 이제 뭐 완전히 권성동 의원한테 독박을 씌우고 있는 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어겨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을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오점인 것 같아요. 그냥 놔뒀으면 그냥 지방선거, 보궐선거 아주 다 박살나는 그런 저건데 국민의힘에서 그건 조금 원내대표나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축도 했겠죠. 검수안박 했으니까 아무도 이제 우리 못 건드려. 근데 이 참 이렇게 앞일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이 앞일을 왜 못 보냐면 우리는 이제 운을 보는 사람이니까 천기의 흐름을 다 알아서 뻔히 앞일을 알아요. 그러니까 뭐 검찰이 이제 수사를 못하게 한다. 뭐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볼 때 이렇게 이번에 검수완박 이 법을 만든 걸 보니까 구멍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검사만 수사를 못하지 그 밑에 있는 수사 사법경찰관들이 다 제가 알기로는 한 6,3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러면 검사 밑에 수사경찰관들은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방에서 맨날 생활하는데 야 누구 좀 수사해. 그러면 그 밑에 수사관들을 제재하는 지금 법은 없어요. 그러면 그 수사관들이 그 베테랑 진짜 검찰에 있는 이 수사관들은 아주 베테랑 수사관들이에요. 뭐 수사하려고 하면 못하겠어요. 다 파헤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지나보면 너무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서는 경찰을 믿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이 경찰은 국가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또 행안부 장관이고 그러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취임식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때도 쉽게 말해서 경찰들이 민주당 편을 들어주고 문재인 정부 편을 들어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다 뭉개고 있던 이 사건들을 취임식 이후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뻔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하니까 그냥 뻔히 아는 거 같고 당하는 거 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거가 아시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더 아파요. 제가 볼 때는 검찰 밑에 있는 수사관들이나 경찰 공무원들이나 또 예를 들어서 국가 경찰 공무원들이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운기가 오늘로 바뀌거든. 오늘로는 이제 을사, 병호, 정미.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가장 좋은 달이에요. 올해는 이제 이민이라 그래서 나무가 들어온 데다가 이번 달은 이제 을사, 다음 달은 이제 병호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인수합파 해가지고 목이라는 거는 관을 얘기하는 거고 관직을 얘기하고 명예가 올라가는데 이 오화를 만나게 되면 인수합파에서 화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 이 3개월은 최고의 운으로 윤 대통령이 살게 돼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시켜서 예를 들어서 대검찰청 대통령령에 아마 구조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대검찰청, 경찰, 해양경찰 이렇게 세 개가 합동수사본부를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건 시행령이에요. 그냥 대통령이 명하면 얼마든지 합동수사본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조사하면 못할 것 같나요? 다 파헤치겠지. 예를 들어서 운이 좋을 때는 다 넘어가요. 그래서 작년에는 신축년이었으니까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땅이 없었는데 땅하고 칼이 없었는데 작년 1년 운이 굉장히 2021년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 덮고 뭐 어쨌든 뭐 40% 지지율로 계속 흘러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나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나무가 많은데 또 나무가 들어오면 땅이 갈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쉽게 말해서 건수안박법을 하든 뭐 퇴임하기 전에 싸질르든 다 조사를 받게 돼 있다. 운이 바뀌게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특활비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기록시장으로 들어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못 밝히겠어요? 다 밝혀낼 수 있다고. 운이 바뀌면 운이 나쁘면 그게 다 터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김정숙 씨 사주를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 사주는 이제 눈에 보면 왜냐면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도 물하고 나무하고 이 불이 많은데 이 사주도 토금이 사실은 부족한 사주예요. 똑같이 운명을 가게 된다. 운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운이 나쁘면 김정숙 씨도 쉽게 말해서 운이 되게 나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왜 그런지 제가 사주를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조그만 금으로 태어난 사주예요. 근데 사주에는 뭐가 없냐면 땅이 없어요. 거기에 비가 막 이렇게 오고 있는데 풀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땔감이 많은 사주예요. 목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를 쉽게 풀려면 자연 그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숯불집에 가서 고기를 먹고 싶어서 갔는데 그날따라 숯불이 되게 싼 거야. 빨갛게. 근데 숯도 많아. 그러면 이 돌판을 조그만 돌판을 올려놓으면 이 고기가 다 타버리겠죠. 이 금이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간, 친구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흙이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홍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숯불이 본인한테는 남편, 남자, 직업, 명예, 그 다음에 자존심.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나쁘게 작용할 땐 이게 관재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땔감이 많으니까 이 땔감이 이제 재물, 아버지, 시어머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 사주에서 이제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사업체, 진로, 표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이제 신약한 쉽게 말해서 식신상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 금이 하나밖에 없잖아. 고기가 한 점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불에 의해서 이 고기가 다 타버리겠죠. 그러면 고기가 많으면 이 고기를 태우느라고 내가 안 타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쉽게 말해서 친구 관계가 되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결혼이 조금 늦게 한다. 신약 사주들은 대체로 결혼을 좀 늦게 해요. 그 다음에 이 금을 쉽게 말해서 형제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마 형제간 중에서 LH인가요? 거기에서 또 보상을 크게 한번 또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빠인지 뭐 동생인지 제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형제간도 되게 이제 잘 챙기는 그런 사주를 이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금을 고기를 보호하는 이 그릇이 있어야겠죠. 이 그릇이 있어야 이 숯불에 의해서 내 고기가 타질 않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토가 본인한테는 엄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문서에 해당하는 거고 수입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토나 이렇게 신약일 때는 토나 금이 내가 강해져야 이 불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토나 금이 들어올 때 결혼운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일 때. 예를 들어서 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 금이 고기가 타버리기 때문에 보통 일반 철학관에서는 남자가 들어오는 게 불이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이렇게 결혼한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신약일 때는 이 흙이나 토가 들어올 때 이 불을 막아주기 때문에 결혼할 생각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불이 강하게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 토가 필요하니까 엄마한테는 굉장히 효녀겠죠. 그 다음에 어떤 문서 챙기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재테크를 되게 잘해서 뭐 양산사저도 같은 경우에도 비싸게 받고, 참 문서 그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뭔가 이제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이 화가 굉장히 강하니까 이 화가 들어올 때는 이 고기가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주는 이렇게 남편 복이 많은 사주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운이 이제 좋은 운이 금이 대운에 흐를 때는 이 불을 내가 충분히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뿐이지 이 사주 자체로는 남편으로 인해서 남자, 직업 이렇게 불이 들어올 때는 관제수인의 고기가 다 타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땔감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숱이 많다는 거는 이 불을 강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나 시어머니하고는 별로 인연도 없고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조금 헤프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왜냐하면 내가 많이 갖고 태어났으니까 나무가 들어오면 어때요? 이 고기가 타버리니까 돈을 아낄 줄 모르고 펑펑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돈 쓰는 얘기가 나오니까 한마디만 제가 할게요. 한 얼마 전에 외국 갔을 때 그 샤넬인가요? 그 옷을 입고 이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그 방송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밤무대 가수이잖아요. 밤무대 가수. 밤무대 가수 이렇게 의상 입고 나온 줄 알았어. 그래서 아니 왜 저 외국 나가시는 저 뭐야 대통령 부인이 무슨 밤무대 의상을 입고 나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있다가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샤넬 거래들. 그래서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샤넬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밤무대 의상까지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비가 되더라고요. 요번에 저 김건희 여사가 구인사에 갔을 때, 김건희 여사도 오늘 잠깐 풀어볼 텐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이 있고 나무가 없는 사주예요. 물이 없고 흙이 되게 많은 사주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은 색깔은 검정색이고 이 땔감은 청색이에요. 녹색이나. 근데 이번에 구인사 가서 옷을 이렇게 치마, 검정색 치마에다가 이렇게 청색, 하늘색 자켓을 입었는데
치마를 딱 봤는데 저건 명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54,000원짜리더라고요. 그것도 홈쇼핑에서 이제 샀다 그러는데 누가 입으면 홈쇼핑 옷도 명품같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여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다시 한번 풀어볼 텐데, 근데 이 세금을 예를 들어서 그걸 자기 돈으로 사 입으면 뭐 김건희 씨처럼 홈쇼핑에서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유 있으면 명품 사는 건 뭐라 안 해요. 명품 내가 돈 있어갖고 내 돈 갖고 사는 거 누가 뭐라 그래. 내 어울리는 그런 옷을 입는 거는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치장도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한 10년 전에 어떤 한 60대 노신사가 한 분 오신 적 있어요. 근데 그냥 잠바 차림에 그냥 베지색 바지 입고 그냥 옷차림은 조금 이렇게 수수하고 남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딱 봤는데 대운이 6번을 이렇게 큰 대운은 우리가 60%인데 보통 하나만 들어도 되게 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6번을 흘렀더라고. 그래서 옷차림하고 너무 안 맞는데 하면서도 제가 어쨌든 저는 운을 믿으니까 이게 굉장히 되게 운이 좋아서 큰 기업체나 이렇게 잘 살게 됐다 하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대기업의 그룹 총수더라고요. 어디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참 옷차림 보고 판단을 하면 이 역학자로서는 마이너스겠구나. 보통 이제 무속인들은 이렇게 차림새를 보고 많이 판단을 많이 하는데, 우리 역학자들은 이제 사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보고 태어났나. 그래서 대체로 저는 이제 뭐 처음에 손님 오면 저는 사주배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풀어드리는데, 그 장자편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거치장이 예를 들어서 막 금은보석 막 치장한 사람은 의외로 부자가 많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주를 보면 굉장히 옷차림이 검소하고 그냥 일상복을 입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사주들은 대체로 재물을 조금 아낄 줄 모르는 사주예요. 왜냐면 많이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많이 갖고 태어난 건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게 아니라, 이 목이 많은 사람들은 돈의 기운이 많은 거야. 그럼 별로 필요한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뭐 자기 돈인 양 세금을 이제 막 쓰는 그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주를 이제 성격적으로 풀어볼 때는 뭐가 많은지 뭐가 적은지 보면은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주는 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은 많아. 그러면 이럴 때는 성격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토라는 거는 성격적으로 믿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화라는 거는 급한 거예요. 머리 회전이 빠르고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급한 성격.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사주는 아파트를 본다든지 아파트를 살 때는 많이 봐요. 왜냐면 토는 믿음이니까 토가 없다는 건 의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토가 없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사주고, 그 다음에 토가 없는 사람들은 좀 뒤끝이 많아요. 근데 화가 많아. 화는 급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쭉 보다가 이게 딱 마음에 드는 게 딱 생겼어. 그날. 그러면 그날 막 버벅거리면서 도장 찍는 게 이 사람의 가장 큰 사주상에 보는 성격이에요. 신중할 때는 많이, 이런 사람은 어린애들은 옷 같은 걸 보면 하루 종일 백화점을 돌아다녀. 근데 딱 마음에 드는 옷이 생겼어. 그럼 그날 어떻게 돈을 꿔서라도 그 옷을 사야 되는 게 이 사주의 성격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 화가 많은 사람들은 특징은 뭐냐면 심장의 기운이 굉장히 센 거예요. 쾅쾅 쳐줘. 그럼 혈액이 막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젊을 땐 좋아요. 뭐 조금만 시험 공부해도 이제 성적이 잘 나오니까. 근데 이제 나이 들면 이 피가 너무 빨리 돌아가서 눈을 자꾸 때리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건 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난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이 좀 막히겠죠. 나이 들면 이제 기름이 차고 이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런 사주는 이제 뇌출혈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가 없는 사람은 너무 피가 안 올라가니까 뇌졸중이나 치매를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들은 뇌출혈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무가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실 김 여사하고는 별로 이렇게 궁합이 썩 좋진 않아요. 똑같이 나무가 많기 때문에 땅이 자꾸 갈라지니까 좋을 때는 같이 좋고 근데 망할 때는 같이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금이 없으니까, 이 금이라는 건 우리 인체선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장하고. 이런 사주는 담배 냄새를 되게 싫어하는 사주예요. 그리고 좀 깔끔하고 지저분한 걸 되게 싫어한다. 이렇게 약간의 결벽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목이 많은 사람들은 약간의 강박과 결벽증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신약 사주기 때문에 어때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 근데 이제 이 사주에서 이제 운을 보면 지금 사실은 대운은 좋아요. 지금 대운은 60% 이렇게 땅이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운부터는 올해가 이제 이민이에요. 그럼 올해가 땔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땔감이 이제 20% 많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땔감은 본인한테는 이제 돈, 이제 아버지, 시어머니 이 기운이 강해지면서 이 숯불이 강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고기가 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달로 이제 보니까 그러면 요번 달은 그래도 조금 구설에 휘말리진 않았어요. 4월 23일부터 오늘까지는 토가 들어와 있어서 조금 이제 언론에서 던지 안 타고 좀 편안했어요. 왜냐면 토가 들어오면 좀 편안해지거든. 왜냐면 이 불길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뭐가 들어오냐면은 을사달이에요. 을사. 이게 5월 5일서부터, 어제부터네요. 5월 5일부터 이게 한 3개월 정도 가요. 그러니까 정미까지 가니까 이게 아마 8월 6일까지는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뭘로 살게 되냐면 쉽게 말해서 이 불로 살아가게 돼요. 땔감하고 5월 5일서부터 5월 17일까지는 이 땔감이 들어오니까 이 불이 살아나는데 이 사화가 문제예요. 이 사화가. 이게 이제 5월 한 25일부터 이 뱀사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 사화는 이 해수를 때린다고요. 충. 그러니까 이동수가 생기면서 어때요? 이 사화에는 망신살이 껴있어요. 그러면 남편으로 인해서 망신을 당하고 본인도 어때요? 지금까지 해온 행동으로 인해서 망신을 당하니까 아마 이사하고 나서 양산 주민들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못 오게 할 수도 있어요. 반대 막 집회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동안 이제 옷 같은 거 산 거 뭐 이런 게 다 터질 수가 있겠죠. 이제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물로 태어났는데 이 계일주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약점이나 핸디캡은 절대 남한테 얘기 안 해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도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절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야. 조금 과묵한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일 있다 그래서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설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혼자 다 삭히는 스타일이에요. 담아놓고. 근데 물이 계일주인데 나무가 되게 많아. 이번 달에 5일까지는 땅이 들어와서 아마 검수한바 이게 통과가 된 거, 뭐 무궁화 훈장까지도 뭐 제소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땅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뭐가 들어오냐면 나무가 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문 대통령 사주 풀 때 이 나무가 들어오면 항상 나쁘다 그랬죠. 국가적으로. 빨리 퇴임을 했으면 좋겠어. 오늘부터 이제 또 나무가 들어오니까 또 안 좋은 일이 또 벌어질까봐 좀 무섭네요. 그러면 이 또 뿌리를 내리면 땅이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햇볕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햇볕이 들어오면 물이 있죠? 그러면 햇볕이 들어오면 나무가 막 자랄 거 아니야. 근데 이 햇볕이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에 해당한다.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뭐 장모, 사업체, 진로, 아랫사람. 아랫사람이나 이 부인으로 인해서 어때요? 이 나무가 막 자라다면 이 땅이 뿌리를 내리면 땅이 갈라지겠죠. 화분이 깨진다.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 이게 다 깨지는 운이다. 3개월 동안. 그럼 이 사주에서도 지금 어쨌든 이 불로 인해서 어때요? 이 땅이 갈라지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3개월 동안은 굉장히 운이 나쁘게 흘러간다. 꽃이 이제 지겠죠. 장미꽃, 화려한 꽃이 지고. 근데 아까 그 기업체 분한테 그 대기업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검소한 차림을 하세요? 그랬더니 돈 버는 사람 따로, 돈 쓰는 사람 따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요. 항상 세금 내는 사람 따로, 그 돈 가지고 옷 사 입는 사람 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제가 그 기업체 회장 그 예를 든 거는 사람이 속이 이렇게 꽉 찬 사람들, 그 다음 진솔함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더르기를 거쳐도 예술이 되는 거야. 그리고 쉽게 말해서 명품을 입어도 싸구려를 만드는, 제주로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있어요.
이제 똑같은 옷을 이번에 저기 김건희 여사가 이제 옷을 이제 그 치마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제가 남자 보기도 이뻐. 그래서 는 처음에 명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걸 입었을 때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한참 웃었어. 만약에 김정수 씨가 저 치마를 입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웃었는데. 그리고 이제 일반 이제 좌쪽에서는 너무 이제 이렇게 진영 간에 이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나쁘게 이렇게 이번에도 뭐 외교공간 가서 좀 이따가 제가 이제 김건희 씨 사주를 풀 텐데 이번에 외교공간 가서 뭐 집을 새로 이사를 하면 당연히 이제 인테리어 업자 데리고 가서 자기가 조금 원하는 방향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그건 사생활이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주인 보고 잠깐만 비켜달라 할 수 있잖아. 그걸 또 우상호 의원은 또 뭐 그냥 그 부인이 70세 정우영인가요? 그 외교부 장관 그 부인이 또 나이 먹은 사람 보고 밖에 나가겠다. 말도 안 되는 너무 이렇게 진영 논리로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반려견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있지만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은 악인은 없어요. 남자들 또 술 많이 먹는 사람이 악인이 없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술 많이 먹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별로 없어. 의외로 또 술 안 먹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나쁜 악인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보면 제가 사실 사람들을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신병을 알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안 좋게 너무 이제 미운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저 사람 정말 밉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안 좋은 일이 막 생기더라고.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는 사람을 미워하진 않아요. 절대 이게 제가 미워해서 혹시 나쁘게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절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그래서 한 번도 누구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어떤 욕 한 번 한 적도 없고 남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진 적도 한 번도 없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이게 나쁜 마음을 진짜 안 가지려고 많이 노력해요, 제가. 근데 너무 국민들을 이렇게 속인 것 같은. 모르겠어요. 제가 코로나를 예를 들면, 뭐 1년간은 사실은 안 속였던 것 같아. 너무 이제 하니까. 근데 작년 2021년 1년간은 괜히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미운 거야. 근데, 미워하지 말자, 이렇게 많이 참는데도 자꾸 이렇게 나갈 때까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운이 좋을 때는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운이 뻔히 이렇게 나쁘게 흘러가는데 왜 저럴까? 그래서 그래 운이 좀 오늘 되면 이제 바뀌니까 하고 또 제가 많이 삭혔는데 그러면 이제 잠깐 쉬고 이제 김건희 사주를 다시 한번 잠깐 풀어드릴게요. 김건희 여사님 사주를 잠깐 오늘 풀어볼게요. 이제 사주는 제가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운이 어떻고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참 이렇게 좋아하고 존경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제 사주를 아니까 그래요. 사주를 아니까 굉장히 이 사주는 이제 목이 없어서 되게 여리고 그 다음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에서는 이 토가 조금 많아요. 이 진토하고 이 미토가 이제 이 땅이 이렇게 많아서 조금 풍수학적으로 구설이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을 해드리려고. 그럼 이 사주는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 한여름에 태어난 사주예요. 여름에 불로 태어났는데 이 뜨거운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진토 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금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조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아예 없어요. 이 땔감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불이 본인이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고 이 땔감이 이제 엄마, 문서, 공부예요. 그 다음에 이 토가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사업체고, 진로고, 표현력이고. 그 다음에 이 금이 본인한테는 이제 재물에 해당하는 거고,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고, 또 시어머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본인한테는 남편에 해당하는 거예요. 남편, 남자, 관운, 직업, 명예, 자존심. 그럼 이 사주는 토가 지금 사주에서 지금 한 50%를 차지해요. 이 화도 이제 여름에 태어나기 때문에 불도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강하면 예를 들어서 이 토가 빨갛게 달아오르겠죠. 그러면 이 달아오른 토를 물에 한번 담궈야 고기가 안 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있어야 이 땔감을 이 나무를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주에서는 사실은 목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이 목이라는 거는 이 김건희 여사님
쉽게 말해서 엄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엄마, 문서, 공부.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주.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제 생각하고 사색하고 책 보고 이제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쉽게 말해서 이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물도 필요하겠죠. 물이 이제 남편, 남자, 관운, 직업, 명예, 자존심이에요. 이런 사주는 이제 한마디로 성격이 어떤 거냐면 사실은 직선적으로 욱하는 건 있어. 왜 그러냐면 이 토가 쉽게 말해서 상관이에요. 상관이라는 거는 확 질러버리는 거야. 화가 나면 못 참고 이제 확 질러. 그러고 나서 이 나무가 없으니까 한 30분만 지나면 마음이 짠해지는 사주예요. 아, 괜히 했다. 쓸데없이. 그리고 후회하는 그런 사주거든.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고 예민해지는 그런 사주예요. 잠도 못 자고. 왜 그러냐면 이 토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 토는 기가 좀 얇은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에 대한 믿음이 강할까요? 이 사주는 나무에 대한 믿음이 강한 거예요. 무속 쪽에서 이제 조금 뭐 법사도 나오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나무는 나무가 없는 사람들의 제가 사주를 쭉 풀어보면은 일단은 영이 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샤머니즘을 되게 좋아해요. 무속 쪽으로 조금 좋아하는 경향이 제가 사주를 풀어보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나무가 이제 뭐 없는 사람들은 사실 조금 이렇게 잘 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렇게 방송하는 거 보면은 아 무속인보다 내가 더 잘 본다 이런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이 잘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이 토가 들어올 때 항상 운이 나빠요. 흙이 들어올 때. 그러면 이 토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자식, 사업체, 진로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사실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활동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밖에 나가면 이게 진로거든. 밖에 나가면 어때요? 흙이 물을 찾고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예손상 당하고 별로 좋을 일이 없으니까 밖에 활동하고 움직이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자식도 어때요? 자식이 너무 기가 세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옛날에 태어났으면 굉장히 이렇게 자식 낳다가 죽을 수도 있는 사주였어요. 왜냐면 되게 난산하는 사주거든. 이렇게 자식의 기가 만약 낳기만 하면 크게 될 인물을 낳지만 너무 큰 자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쉽게 말해서 이 토가 많아지면 이 물을 없애거든요. 이 물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체에서는 자궁, 그 다음에 신장, 방광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물은 조금 있지만은 금이 없기 때문에 금방 물이 말라버린다고요. 그래서 자궁이 이 토가 강할 자식을 갖게 되면 자궁이 되게 약해지기 때문에 유산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유산을 안 하더라도 날 때, 아기를 낳을 때 굉장히 난산하는 사주예요. 뭐 성격적으로는 토가 많으니까 의심 없이 말을 잘 받아들이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좀 얇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이 없기 때문에 목은 신경, 간, 근육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대체로 간의 수치가 약해요. 그래서 잠이 되게 많아요. 예민할 땐 아예 못 자고 또 한 번 또 자기 시작하면 한없이 자는 사주가 왜냐면 간의 피로가 풀려야 되거든. 어떤 사람은 5시간만 자도 하루에 멀쩡하니 행동할게. 그 사람은 목이 많은 사람들. 아까 문재인이나 쉽게 말해서 김정숙 씨 같은 경우 목이 많아서 잠을 조금 자도 활동이 되게 가능한 사주예요. 멍하지 않고. 근데 이런 사주는 잠을 못 자게 되면 맨날 8시간씩 자다가 5시간 잤어. 그럼 하루 종일 멍 때리고 다니는 거야. 멍멍하니. 그럼 시험도 잘 못 보겠죠. 그래서 간의 수치가 약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근육이 조금 약하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필요한 게 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을 때 하늘색 자켓이 잘 어울리는 이유는 이 파랑색, 청색, 녹색 이런 색깔은 하늘색 이런 거는 이 나무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지구, 태양 사이에는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 대기권 안에는 목화토금수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럼 풍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뭐 청색을 입게 되면 목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머리 쪽, 백회하고 그 다음에 단전 쪽이다 이 말이에요. 뭐 속옷을 청색 녹색을 입는다든지 모자를 청색 녹색을 입는다든지 이게 이러면 되게 좋아지는 사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없는 사람은 이 물이라는 건 신장, 방광, 여자한테는 자궁에 해당하는. 그러면 신장에서 해독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술에 알코올 분해가 잘 안 되는 사주고.
그 다음 방광이라는 건 오줌보예요. 오줌보를 꽉 짜는 힘이 없는 거야. 그럼 항상 고여있겠죠.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다녀야 되는 사주예요. 물론 임자는 있지만 금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방광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방광염도 잘 걸리고 화장실을 자주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궁 쪽도 굉장히 약하겠죠. 이 토가 들어올 때는 자식을 가졌을 때는 이 자궁이 약하기 때문에 유산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금이 없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대장, 기관지, 폐, 뼈예요. 그러면 대장에서는 음식을 이 사주는 토는 이제 위장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는 사주예요. 먹는 건 잘 먹는데 먹방 사주라. 먹는 것 위에서는 위산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걸 조심을 해야 되고. 왜냐면 이 산이 위로 올라오면 안 되거든. 근데 대장에 내려가면 대장이 변비 걸린 것처럼 이게 전혀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사작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럼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질 않기 때문에 체력이 굉장히 약한, 근육도 약하고 체력도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근육을 키우거나 간 기능을 좋아지게 하려면 색깔로는 청색이나 녹색, 그 다음에 옷이 입어도 그냥 명품같이 보이는 이유가 자기에 맞는 색깔, 그 다음에 검정색 치마는 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판되는 거예요. 또 가방도 검정색 가방이기 때문에 난 처음에 명품인 줄 알았더니 그게 뭐 34,000원밖에 안 한다 그러더라고 홈쇼핑에서.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 하시는 그 가방 만든 회사는 대박이 났을 것 같아요. 뭐 완판돼 갖고 다 나갔다 그러니까 또 경제에 도움이 조금 많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쨌든 나무가 필요하니까 오늘은 종교의 풍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세계 지도를 그리면 세계의 중앙은 중화민국이라 그러죠. 왜 중화민국? 세계 중앙이다 이 말이에요. 우주에서 보면 중앙이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토의 나라예요. 그러면 내가 토가 없어. 그러면 이 중국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 쉽게 말해서 중국 가면 별로 좋은 일이 없겠죠. 땅이 많아지니까 구설이 휘말리니까 중국은 안 가는 게 좋다. 그러면 중국에서 발달한 종교는 뭐예요? 불교죠. 중국 인도에서. 그러면 사실 김건희 씨는 불교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구인사 갔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는 제가 볼 때는 한 10%로 보는 거예요. 이제 길을 받는. 근데 이제 만약에 불교 믿는 사람들이 꼭 절에 갈 일이 있으면 나무가 많은 절에 가면 돼요. 이런 사주 같은 경우. 왜냐면 땔감이 없으니까 산에 가거나 나무가 많은 데 가면 안정이 되거든. 목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절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도 안 맞겠죠. 만약에 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나무가 약해지기 때문에 교회도 사실은 김건희 씨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목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샤머니즘이에요. 예를 들어서 약간 무속신앙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사주를 항상 1년 운에서 보면 양력으로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작년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달에는 항상 김건희 여사는 구설수가 항상 있는 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달이 항상 토가 들어오는 달이에요. 그럼 오늘은 합사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합사라는 방법은 이 미토, 뜨거운 이 토만 목으로 바꿔주면 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달에도 구설이 안 휘말릴 수 있어.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월달, 이번에 4월달에도 지금 외교공간 그 구설이 있었죠. 뭐 7월달, 10월달 이럴 때는 항상 10% 땅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설에 휘말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사주는 이 미토는 묘목이 있으면 이 기운만 있으면 얘하고 합이 돼요. 역학에서는 내가 미토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묘목이랑 해당하는 기운을 내가 흡수를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이 토가 없어지면서 목으로 바뀌어요. 이걸 해묘미. 그러면 더 하나 해수까지 넣어주면 아주 좋겠죠. 그러면 이 삼합이 돼가지고 이 미토가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목 기운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묘목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자가 있어요. 상형문자가. 그거를 써가지고 몸에 지니게 되면 이 미토를 삼합. 거기에 더 좋은 거는 이 해수의 기운을 넣어주면 완벽한 삼합으로 이기 때문에 이 미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진 않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이렇게 합성이 돼갖고 목으로 바뀌니까 이 토가 없어지면 쉽게 말해서 구설수나 이런 관제수가 없어지겠죠. 이걸 역학에서는 합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묘목을 얻는 방법은 뭐 조그만 방법은 산에 가서 나무 끌어안고 있는 게 묘목을 얻는 그런 방법이 살아있는 나무여야 돼요. 묘목은. 이 간목이라는 거는 나무 중에서는 간목도 있고 묘목도 있는데 간목이랑은 잘려있는 나무예요. 그럼 잘려있는 나무 이런 쉽게 말해서
테이블이나 나무는 않으면은 합사를 못해요. 이럴 때는 꼭 살아있는 묘목, 살아있는 나무를 안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5% 정도 이게 합살이 돼요. 완벽하게 한 70% 정도 합살을 시키려고 그러면 옛날에 쉽게 말해서 이 묘목에 해당하는 상형 문자가 있어요. 그걸 써가지고 몸에 지니게 되면 이게 합살이 돼요. 거기에 해수까지 넣어주게 되면 완벽하게 이 뮤토에서 구설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해수에 해당하는 건 색깔은 검정색이고 이 묘목에 해당하는 건 하늘색이나 연두색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옷을 입은 게 대박이 난 게 자기에 맞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설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게 한 5%라도 굉장히 큰 거예요. 하루 일진이 10%인데 5%가 옷으로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돋보이고 빛나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품같이 보인 거예요. 5만 원짜리 옷이 진짜 5천만 원짜리 옷보다 더 빛나 보이는 거는 그 옷이 본인의 필요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